有志者事竟成. 명언 한마디로 오늘 수업 시작합니다. 大家好. 네, 다 같이 박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 들려드린 有志者事竟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뜻이 있는 사람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룬다 라는 중국 속담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큰 뜻을 세우시고 그 뜻대로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방학 2달 동안 우리가 어떻게 HSK를 공부해야 될지, 또 회화, TSC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앞으로의 우리의 공부의 방향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저와 함께 지금부터 만들어 가시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화면 보시고요. HSK 기간별 학습법. 사실 제가 집필한 교재 14권에는 모두 이 기간별 학습법을 수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읽어보셨던 분들은 익숙한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기간별 학습법은 사실 시험 전 한 달에서부터 석 달 전, 그리고 한 달 미만, 그리고 2주 전, 일주일 전, 또 3일 전 이렇게 좀 더 세분화됩니다. 오늘 이 특강 시간에는 1개월에서부터 3개월까지는 제가 구두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험이 3개월 이상 남아있을 때, 그리고 1개월 이상 남아있을 때는 어떻게 대비하시면 되냐면 우선 이론 정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본서를 할 수도 있고 교재 자체를 모의고사서로 할 수도 있는데요. 모의고사서로 할 때도 또 기본서로 할 때도 기초 이론에 대한 정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저는 수업 시간 중에 한중 합동 강의로 원어민 선생님은 원어민의 입장에서, 또 저는 한국인 강사로서 12년간 HSK 강의하면서 제가 쌓아놨던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께 남김없이 하나하나씩 다 체계적으로 알려드릴 건데요. 그러한 이론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풀이를 같이 병행해야 되겠죠. 이론과 함께 문제. 대신 그때 비중은 이론 50, 문제풀이 50이어야 됩니다. 너무 문제풀이 위주로 치우치다 보면 중심을 잃어요.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문제만 많이 푼다고 해서 내 수준이, 내 실력이 향상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론과 문제풀이 50대 50 비중입니다. 자, 시험이 한 달 정도 남겨졌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주에서 4주 전, 이때부터는 기출문제 좀 접해야 됩니다. 지금 신 HSK가 2010년도부터 시작된 이후로 매달 시험이 있기까지 시행착오 기간이 조금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는 대항공과 같이 이제 시험을 4년, 5년 전에 보신 분, 기간이 만료된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2010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시험의 난이도는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4급, 5급, 6급 모두 포함. 상급 미만은 사실 그때는 응시생이 별로 많지 않아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 이후로, 특히 2013년도 이후 시험이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실시되면서 이제 난이도가 훨씬 높아졌는데요. 특히나 2014년도 상반기에 출제됐던 그런 기출문제들을 좀 꼼꼼하게 비교 분석해보면 상당한 수준입니다. 원어민들도 이렇게 보면 당황스러운 문제가 한 2-3문제 이상이 돼요. 6급은. 그래서 6급에 대한 대비는 좀 더 철저히 해야 됩니다. 5급 시절서부터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시험이 2-4주 정도 남아 있을 때는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실전 감각을 업 시켜주셔야 되는데, 문제풀이와 이론에 대한 비중은 이론 30, 문제풀이 70. 이론이 조금 줄어들죠. 그리고 문제풀이의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됩니다. 기출문제 풀 때 기출문제를 풀이를 통해서 출제 유형을 암기하고 실전에 대비해야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출간한 문정아 실전 모의고사 교재뿐만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기출문제를 토대로 만들어진 양질의 그런 교재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인 강사가 집필한 교재를 제외한 원어민, 그러니까 북경대 혹은 북경어원대, 또 한 권으로 합격하기, 이런 교재들은 대부분 기출문제로 문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교재들이거든요. 그런 교재로 준비하시면 기출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공부한 내용을 재검토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교재를 보고 모르고 넘어간 개념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죠. 교재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봤다고 해서 덮고 새로운 교재 공부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3번 이상은 보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시험이 일주일 정도 남겨진 시점에서는 최종 점검 시간,
오답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이 오답 정리는 사실 일주일 전에만 해야 될 것은 아니고요. 틈틈이 해야 되는데 저는 제 수업을 한 달 이상 수강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오답 정리를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틀리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한 페이지에 6급 독해 1부분 같은 경우는 10문제 중에서 5문제 맞기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한 페이지에 10문제 중에 하나를 맞았어요. 그럼 오답 정리 9문제 하느라고 시간이 다 소비되겠죠.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이상 수업을 들으면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약간은 알고서 그리고 저한테 테스트를 좀 받고 난 다음에 오답 정리하시는 게 바람직하죠. 자, 새로운 문제는 풀지 말고 오답 노트를 보고서 정리한 내용을 되새기시고 자주 출제되는 어휘 및 표현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단어 위주로만 또 너무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이 일주일 남았는데 단어 암기의 비중을 너무 키우면 문제에 대해서 다양성,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없겠죠. 자, 제가 에피소드 오늘 수업 중간중간, 특강 중간중간에 들려드릴 건데요.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우연히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제 옆에 앉아있는 여고생을 보게 되었어요. 제 옆자리에 앉은 그 여고생이 너무 얌전하게 긴 생머리에 정말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프린트를 들고서 보는데 HSK 문제예요. 그래서 보니까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장문하고 듣기 파트 프린트를 이렇게 넘기면서 공부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듣기 파트에 모르는 단어를 동그라미 막 이렇게 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문도 사자성어 거기다 동그라미 막 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HSK 강사다 보니까 직업병상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HSK 준비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렇대요. 몇 월 시험 보세요? 그랬더니 6월 시험을 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날짜를 꼽아보니까 며칠 안 남았어요. 그 주 토요일이었는데 아무튼 3, 4일 그 상관이었던 것 같아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단어 위주로 공부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오답 정리. 근데 단어 위주의 학습, 게다가 사자성어 위주로 동그라미 쳐가면서, 그 사자성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6급 나중에 수업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사자성어 하나도 안 쓰고 장문을 완성해도 90점대 이상 나와요. 사자성어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데 잘못 짚은 거죠. 그래서 타학원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저는 제가 이렇게 꾸미지 않는 한 저를 안 밝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 방법 좀 알려드리고 그랬더니 HSK 선생님이세요? 그러시길래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화장 안 하면 저를 대부분 못 알아보시거든요. 모자 쓰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공부하는 방법을 좀 조언을 해드렸어요. 잘못된 학습 방법으로 헤매는 분들 정말 많아요. 저 역시 그러한 시기를 보냈었고 수많은 학생들 만나면서 오프라인에서 또 온라인에서도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오는 여러분들 범하지 않도록 계속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어휘 및 표현을 암기하긴 하되 단어 위주가 아닌 문장 오류 위주로 내가 범했던 오답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점검 위주로 가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미해결 문제는 버리자. 이런 경우 있어요.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 풀이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아주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의 경우는 사실은 7일 정도 남겨진 시점에서 만약에 제가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한테 1대1로 알려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원어민 선생님이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냥 버리고, 이런 문제들은 버리고 가급적 이해하기 쉬운 문제들 위주로 정리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풀 수 있는 문제 위주로 풀고 복습 위주로 반복합니다. 자, 다음 시험 전날. 바로 정말 중요한 시점이죠. 시험 전날과 당일날에는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 에피소드 또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남학생이 시험 전날 음주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음주를 피할 수 없는 게 아버지랑 같이 부자간에 그렇게 이제 한 잔을 했대요. 한 잔을 하고 다행히도 컨디션은 괜찮았던가 봐요. 시험을 보는데
잘 모르는 건 그냥 한 라인을 타라 이렇게 제가 나중에 이제 시험 임박하면 그런 요령들을 알려드리는데요. 오늘 약간 공개합니다. 그 한 라인을 타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한 라인을 잘 탔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이 이제 총 합계 점수로 측정이 되는데 240점, 예를 들어서 210점 그리고 240점 이렇게 총점으로 따지는 그 9 HSK 시험 때였는데요. 그 총점이 370점 이상이면 이제 합격인 그런 거였는데 371점으로 또 합격했던 그런 사례도 있는데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가장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매일매일 혹은 매 주기별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면 컨디션이 좀 회복이 빨라. 예를 들어서 찜질방에 가서 혹은 나는 좀 책을 보면서 혹은 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좀 쉬면 컨디션이 회복이 빨라. 이럴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컨디션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시험 전날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례는 특수한 사례고요. 잠은 좀 충분히 자는 게 좋고 또 최고의 컨디션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긴장이 될 때 심호흡 등을 해서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시험을 잘 볼 것이다. 이렇게 나 자신에게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시험 30분 전에 시험장에 도착해서 시험장 분위기에 적응해야 되는데요. 각 고사장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으나 대체로 지하철 이동 거리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거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가셔서 대비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경기고라든지 혹은 행당중이라든지 이렇게 막 경기고는 언덕이 있고요. 행당중학교 같은 경우는 육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할 때 굉장히 좀 숨이 차겠죠. 거리도 좀 멀고 그런 경우에 허겁지겁 뛰어가면 아무래도 내 원래 컨디션을 제대로 내 실력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헷갈리는 문제가 있다면 잠시 보류하고 아는 문제부터 빨리 푸는 게 중요하겠죠? 네. 자, 다음 HSK 영역별 학습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사실 4급, 5급, 6급 조금 다르거든요. 4급은 독해 2부분, 순서 배열형, 어법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5급에서는 작문이나 듣기 파트를 좀 힘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6급에서는 독해 일부분, 그리고 작문. 그래서 각 영역별로 또 급수별로 어려워하는 파트가 조금씩은 다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일관되게 대부분의 동시들이 어렵게 여기는 파트예요. 자, 그러면 출발해 봅니다. 듣기 영역. 첫 번째, 우리는 4급이든 5급이든 6급이든 간에 보기 분석으로 문제를 예상하는 힘을 길러 나가야 됩니다. 보기 분석, A, B, C, D 4개의 선택항이 주어질 때 공통된 단어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공통된 단어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또 긍정의 단어, 부정의 단어가 나올 땐 또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비법들은 제가 수업 시간 중에 공개해 드립니다. 자, 듣고 안 보고 따라하는 훈련으로 순간 암기력을 기른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듣기는 듣기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네, 암기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 순간 암기력이란 건 언제 길러질 수 있냐면요. 듣고 안 보고 따라할 때 길러집니다. 안 보고 따라하셔야 돼요. 보고 따라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안 보고 따라하는 건 잘 못합니다.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가운데 혹은 또 일부 강사분들은 팅시에 받아쓰기 연습을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건 쓰기 학습이지 듣기 학습이 아니에요. 네, 저도 받아쓰기 열심히 해봤습니다. 손이 휘도록 해봤어요. 근데 그거는 듣기 학습이 아니더라. 그건 쓰기 학습이더라. 그럼 제대로 잘 들으려면 제대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인이 외국어 공부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하이쇼, 부끄러워해요. 틀릴까 봐. 어때요, 외국어인데.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모방하고 따라하다 보면 그냥 엄마 말 따라하다 보면 엄마 나왔고 아빠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중국어도 또 영어도 또 기타 외국어도 듣고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듣고 따라하다 보면 내가 틀린 부분을 못 짚어내잖아요. 그래서 듣고 보고 따라하다가 듣고 안 보고 따라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것 또한 수업 시간 중에 제가 순차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이번 방학 특강반에서는 조금 특별하게도 제가 전타임을 강의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과거에는 이제 5급, 6급 교차 강의로 제가
2시간 중에 1시간만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 달과 다음 달에는 듣기, 독해, 작문, 그리고 TSC 모든 전 영역을 제가 강의를 합니다.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합동 강의로. 그러니까 아마 좀 더 한국인이 어려워하는 부분, 그리고 제가 12년간 강의를 하면서 또 20년간 중국어 공부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하나하나씩 여러분들께 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듣고 안 보고 따라하기 훈련으로 순간 암기력을 기르고 원어민의 대화를 계속 듣고 어감을 키워나갑니다. 사실 내 옆에 원어민이 한 명 딱 있으면 제일 좋겠어요. 우리 집에 누군가가 살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런 상황은 현실 생활 속에서 좀 어려우니까 저희는 원어민 선생님 모셔놓고 원어민 선생님 얘기 계속 듣고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이렇게 인강으로 계속 촬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5급의 경우 촬영하고요. 6급은 촬영되었던 부분을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 TSC도 촬영을 다음 달부터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보충을 해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 독해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독해 첫 번째, 부분만 읽고 답을 고를 수 있는 핵심어 공략법.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독해 지문이 굉장히 길어요. 5급도 독해 3부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6급 독해는 시간이 없어서 문제를 10문제 내지 심하면 20문제가량 못 풀고 시험을 종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HSK 시험을 2달 정도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5문제에서 10문제 못 풀고 나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 이유가 지문이 길어지기 때문이죠. 다 읽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핵심어 위주로 읽어야 됩니다. 자, 그 핵심어 공략법 바로 수업 시간 중에 여러분들께 꼼꼼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전체 지문의 의미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주술목 속독법. 네, 핵심어 공략과 주술목 속독, 이거 대단히 중요하죠. 아무거나 무턱대고 읽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주술목 속독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독해 세 번째, 반전 단어와 제한성 단어로 오답을 제거한다.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 적으시면서 또 들으시면서 참고하시고요. 얼마 전에 운전면허 시험을 봤는데요. 그 필기 시험에서 이제 반전 단어가 존재하더군요. 네, 반전 단어. 그리고 그 시험마다 어떤 시험을 응시하던 간에 오답을 만들어내는 그런 유형이 있거든요. 네, 운전면허 시험 여러분들은 많이들 보셨겠지만 저는 두려워서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뤄두다가 이번에 휴가 기간이 있는 김에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선 신속히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오답이에요. 재빨리, 신속히 이런 부류는 다 오답이고 HSK 시험에서는 반전 단어 그러나 라는 但是可是不过이거 한번 쫙 따라해 볼까요? 너무 중요하니까. 자, 함께 但是可是不过然而却道是그렇죠. 지금 조금 전에 들려드린 却道是는 부사입니다. 반전 부사예요. 반전 접속사와 반전 부사만 알아도 시험에서 크게 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중국 문화와 역사를 심도 깊게 공부하자. 9 HSK 시험 때는 중국 문화에 대해서 알 기회가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법 위주고 어휘 시험 위주였는데 신 HSK 시험에서는 어법과 어휘에 대한 비중이 좀 많이 줄어들고요. 문화에 대한 것, 역사, 문화, 인물에 대한 것 위주로 시험 문제 출제 경향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어민 선생님의 도움을 꼭 필요로 하는 파트, 바로 중국 문화에 대해,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그런 내용들은 잠시 후에 또 소개를 해드릴 원어민 선생님께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꼼꼼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독해 파트 이렇게 4가지 사항으로 준비를 하고요. 다음은 작문입니다. 중국어 어순에 따라 작성하자. 자, 우선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배열서부터 다 같이 단어 배열 시작. 단어 배열, 문장 확장 연습, 주술목 완성 형태 정리. 네, 자 이렇게 해서 4단계인데요. 어법을 공부할 때는 우리가 주술목 위주로 문장 성분 위주로 공부를 해나갑니다. 처음에는 문장 성분, 그 다음에는
품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문장을 확장시켜 나가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수업 시간 중에 저는 문장 성분에 대해서 많이 여쭤볼 거예요. 이게 뭐죠? 수어인가요? 관용어인가요? 부사어인가요? 근데 처음, 그러니까 HSK도 처음이고 또 어법도 정리를 해보지 않은 분들은 그 용어 때문에 굉장히 헤매세요. 힘들어 하시는데 오늘 특강을 꼭 들으시라고 제가 전체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오늘 일단 미리 한번 좀 대충이라도 그 개념을 알고 가시면 오늘 마인드맵 그 도표도 드렸거든요. 조금이라도 학습을 하시고 7월 수업 이후를 수강을 하시게 된다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단어 배열, 문장 확장 연습, 주술목 완성 형태 정리, 그리고 모범 답안 암기 요 순서인데요. 자세한 것은 잠시 후 문제풀이에서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네모가로 표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 이 표시에 따라서 한 번씩 따라해 보실 건데요. 네모가로 표시하시면서 다 함께 부사어. 네, 부사어란 것은 문장 맨 앞에 놓여서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그런 성분을 우리가 부사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원가로 표시해 주시고 다 함께 관형어. 네, 관형어란 중국어로는 띵위라고 하는데요. 주어나 목적 앞에 놓여서 주어나 목적어를 수식 제한하는 성분을 관형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 관형어가 주어나 목적 앞에 놓이고 그 뒤에 더, 바이, 샤오, 더가 들어가는데요. 우리 중국인들은 요 흰 백자를 바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렇죠, 바이. 네. 그리고 샤오는 샤오즈, 네, 샤오즈. 바로 숟가락 같은 거. 네, 그죠? 그래서 이 바이, 샤오, 더 뒤에다가 주어를 넣게 됩니다. 영어에서 주어, 수로, 목적어, SVO 하듯이 저도 수업 시간에 필기 그 속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SVO로 합니다. 여러분, 자, 다 함께 주어. 네, 그 다음 수로 앞에 놓여서 수로를 수식 제한하는 성분을 역시 부사어라고 합니다. 다 함께 부사어. 그러면 여기서 잠깐 부사어란 게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네요.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거, 맨 앞에 있는 건 관우군. 이건 무슨 부사어? 문장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제한해주는, 전체를 해주는 게 문장 맨 앞에 놓이는 부사어고, 주어 뒤 수로 앞에 놓이는 부사어는 수어를 제한 수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수어 뒤에 보어는 이렇게 꺾음가로 표시하는데요. 따라해보세요. 보어. 네, 보어를 꺾음가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네. 자, 다음 수어 앞에 놓이는 이 어들득의 덧자를 중국인들은 자, 여기 두 사람 인변이라고 해서 슈앙리ren이라고 합니다. 다 함께 슈앙리ren. 한 번 더 슈앙리ren. 네, 두 사람 인변. 그래서 슈앙리ren더라고 하는데요. 이 더는 보어 중에서 6가지 보어가 있어요. 지금 오늘 다 알기에는 너무 많고 정도 보어랑 가능 보어 요것만 좀 따라해 보실게요. 함께 정도 가능. 네, 정도 보어랑 가능 보어 만들 때만 이 덜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정도 보어 중에서도 일부 보어들은 이 더가 필요 없기도 해요.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큰 이제 테두리 안에서는 우리가 정도 보어, 가능 보어에서는 이 더를 쓰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의 더가 더 있는데요. 이 땅지자 더를 예전에는 D라고 읽었죠. 띠. 네, 땅지자 띠. 근데 요즘은 띠라고 읽는 사람들은 촌스럽다고 여깁니다. 그냥 다 더라고 합니다. 이것도 더, 이것도 더, 이것도 더인데 요게 뜯어서 읽다 보면 투, 흑토자. 그 다음에 이에. 네, 그래서 투예 더 시작. 투예 더라고 해요. 이 투예 더는 부사어, 주어 뒤 수로 앞 부사어 자리에 놓이는 그런 경우에 부사어를 만들 때 필요로 합니다. 이것도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어넣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형어가 또 한 번 나왔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어나 목적어 앞에 놓여 주어나 목적어를 수식 제한하는 거 다 같이 관형어. 그리고 목적어, 다 함께 목적어. 네, 그래서 중국어에 주어, 수어, 목적어 외에 관형어, 부사어, 보어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중국어가 영어랑 비슷하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주어, 수어 부분까지는 뭐 영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 보어 부분은 중국어에만 있는 특색이에요. 따라서 영어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한어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 한글과 좀 더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중국어는
한국인이 가장 배우기 쉬운 언어이다. 네, 한국인이 배우기 가장 쉬운 언어가 바로 중국어예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계속 느끼시게끔 제가 비교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자, 다음 이번에는 이 문장 성분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제 어법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좀 발췌를 해봤는데요. 방금이라는 요 깡차에서부터 살짝 문장 그 성분을 한번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깡차이는 문장 맨 앞에 놓여서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시간 부사어입니다. 자, 부사어 깡차이. 그 다음 메이메이는 주어예요. 여동생이란 뜻이죠. 방금 내 여동생이 在屋里 방 안에서. 자, 전치사 구로서 부사어 주어 뒤 수러 앞에 놓여있는 부사어입니다. 吃完了 여기서 吃 수러 완 결과 보어 吃完了. 그 다음 이거는 수량사로서 목적어 面包를 제한 수식합니다. 그 다음에 面包 목적어. 원래는 妹妹吃面包였던 주술목이 이렇게 확장된 거예요. 자, 우리 시간상 뭐 이거 확장 연습하면 참 재밌거든요. 그거는 차후에 하기로 하고요. 수업 시간 중에. 오늘은 특강이니까 또 뒤에 여러 문제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건 한번 쭉 따라 하시겠습니다. 刚才我的妹妹在屋里吃完了一个面包. 눈 감아보세요. 자, 한글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중작해보기. 방금 내 여동생이 방 안에서 빵 하나를 다 먹었다. 시작. 刚才我的妹妹在屋里吃完了一个面包. 네, 좋아요. 잘하셨어요. 자, 그래서 중국어 어순에 따라서 작성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 자, 여기까지, 세 번째 장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HSK 시험 빈출 어법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준비된 내용은 동사입니다. 중국어에서 여러분들이 품사를 공부할 때 부사 위주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부사, 소츠. 부사 위주로 공부하시면 没完没了. 끝도 없어요. 정말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해도 끝도 없고 해도 티가 안 나. 근데 이 동사 파트는 공부하면 티가 팍팍 나요. 그리고 뼈대 세우기가 아주 좋습니다. 중국어 공부하실 때 문장 성분, 주어, 수로, 목적어, 관용어, 부사어, 보어에 대한 6가지 문장 성분에 대한 개념을 세우셨다면 그 다음에는 동사편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럼 동사에 대한 이론을 간략하게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사란, 그리고 동사와 목적어, 동사의 특징, 동사 중첩형, 이합동사, 조동사, 그리고 주요 쓰임 가운데 여러분 시험에서는요. 이 동사의 중첩형, 그리고 이합동사, 동사의 주요 쓰임 이 3가지 방면에 걸쳐서 많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오늘 문제 풀면서도 이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드릴게요. 문장 안에서 수러 역할을 하면서 또 수러나 혹은 보호 역할을 하는 그런 품사를 우리가 동사라고 하는데요. 동사가 그냥 움직이는 눈에 보이는 그런 동사뿐만 아니라 심리활동의 동사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움직이는 동사인지 아니면 심리활동의 동사인지 이런 부분들도 잘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여기 제시어가 몇 개 있습니다. 이거 5급용 문제예요. 오늘은 5급용 문제, 6급용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5, 6급 문제를 준비해 보면서 또 생각든 바가 우리 오 동시에처럼 내가 4급을 들어야 되나 5급을 들어야 되나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 5급은 4급 문제를 모두 다 포함해요. 4급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1250개의 단어라서 5급 2500개 단어보다 단어량이 좀 적죠. 그러니까 대학생이고요.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고 이런 분들은 4급부터 단계별로 밟을 걸 권합니다. 취업준비생이고요. 주부고요. 직장인이에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은데 나는 다방면으로 뭐 중국 문화랑 이런 거 좋아해요. 역사랑. 그런 분들은 4급에서는 별로 접할 길이 없고요. 5급에서는 많아요. 그러니까 5급을 한두 달 정도 더 들을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제 인강은 1급은 없고 2급부터 6급까지 모든 강의가 다 제작이 되어 있고요. 오프라인 수강생분들께는 한 달간 무료로 제 홈페이지 상에 있는 모든 강좌를, 전 강좌, 4,000여 개의 강좌를 그냥 한 달 동안 무료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올패스라는 것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하시면 5급 강의 들으시면서 4급 강의를 인강으로 들으셔도 괜찮아요. 네. 자, 여기에 제시어 错误서부터 한 번씩 따라해 보시죠. 다 함께 错误他犯了承认自己네. 자, 문장의 뼈대인 주어, 수어, 목적어를 일단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주어, 수어, 목적어. 주어나 목적어는 주로 명사나 대명사인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이 잠시 생각하실 수 있도록 5초만 드릴게요. 주어랑 수어랑 목적어만 한번 찾아보세요. 开始. 하, 时间到. 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他犯了错误承认自己이렇게요. 이 5개를 다 사용해야 됩니다. 네, 대부분 동태조사 러가 있으면 수러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문장은 아니에요. 이 문장에서는 犯了가 수러가 아니에요. 그렇죠. 他承认自己犯了错误. 네, 이렇게 하셔야지 맞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他 주어, 承认 수러, 自己犯了错误는 목적어죠. 이 목적어라는 게 단순한 명사나 대명사가 목적어인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문장 목적어예요, 이거. 自己 주어, 犯 수러, 错误 목적어, 주술목 문장 목적어예요. 이런 경우도 시험에서 출제됩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외우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他承认自己犯了错误. 이쯤에서 나는 이런 병은 못 읽어서 나는 성조를 잘 모르는데 어떡하지? 고민하시는 분들. 5급 강의의 경우는 우리 교재에 단어 정리가 꼼꼼히 되어 있고요. 6급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필수 암기 단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하시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스스로 학습법을 저는 권하거든요. 제가 다 해드리지 않아요. 스스로 학습하실 수 있도록 그 틀을 만들어 드려요. 매일같이. 그리고 쪽지 시험도 보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립니다. 자, 他承认自己犯了错误. 다음, 좀 어려워집니다. 6급용이에요. 솔직히 시간상 이 6급용 문제를 다 푸시라고 그러고 다 정리해드리기에는 좀 시간 제약이 있는 관계로 제가 답의 범주를 좁혀드릴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독해 일부분, 6급 독해 일부분은 10문제 중에서 5개 맞기도 참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A번, B번은 맞는 문장입니다. 일단 주술목만 정리해 봅시다. 도서관里 주어, 珍藏 수로, 历史书籍 목적어, 주술목 해서 이 문장은 맞습니다. 다음 B번. 자, B번. 小明正背着手站在门外背诵新学的英语单词. 자, 여기서 小明 주어, 背 수러, 그리고 죄송합니다. 여기선 빼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원어민 선생님 정리 한번. 빼이. 그렇죠. 제가 성조가 흔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背着手. 여기서 빼이. 요거는 수러. 그 다음에 英语单词 목적어. 그래서 주어, 수러, 목적어인데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사항이 背诵. 여기 수러 하나 더 있죠. 그죠? 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서는 빼이 일성이고 빼이송, 암송하다 라는 뜻의 동사는 요거는 또 사성으로 읽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수러가 2개인 문장입니다. B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집중적으로 우리가 C번과 D번을 볼 차례인데요. 이번에는 여러분 차례. C, D 중에 어떤 문제가 틀렸을까? 이건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자, 문제 푸는 시간을 한 문장당 10초씩 20초 드립니다. 준비, 好，现在开始. 하오, 时间到. 어떤 답안이 틀린 건지 여러분들 판단이 서세요? 좀 어려운데. 자, C일까요? D일까요? 네, 그냥 찍으시면 돼요. 맞아요. D입니다. C번은 어디가, 어느 부분이 주술목인지 한번 우리가 같이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주어는? 그렇죠. 选手们. 수라는요? 照了 할 때 照. 네, 수라, 照. 목적어? 그렇죠. 단체 사진이라는 合影. 여기까지 목적어. 네,
合影이라고 합니다. 选手们照了合影 주술목 끝났죠. D번 보겠습니다. 我们不足必要的设备所以必须要趁早采购才行. 이 문장 안에서 앞문장과 뒷문장으로 나뉘어요. 우리 6급 이제 수강하시게 될 동시분들은 요렇게 구분을 한번 해보시고요. 앞에 부분과 뒷부분에서 뒷부분은 사실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바로 패스. 所以 접속사 네모 박스. 자, 요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부족하다라는 不足. 네. 이 不足는요 뒤에 목적을 동반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왜 뭐가 숫자가 적거나 결여되고 결핍되고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동사 혹시 생각나세요? 不够. 不够. 够는 충분하다 형용사예요. 그것도 그렇죠. 缺少라는 단어가 있죠. 缺少. 네, 缺少. 해서 不足가 아닌 缺少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D번 잘못됐습니다. 고쳐서 올바른 문장 보여드릴게요. 我们缺少必要的设备. 자, 다 같이 따라해 보시죠. 我们缺少必要的设备所以必须要趁早采购才行. 要趁早采购才行. 대량 구매를 우리는 采购라고 합니다. 대량 구매. 그래서 회사에서요 대량으로 이 물건들을 이렇게 구입할 때 그럴 때 우리가 采购라는 동사를 쓰게 되죠. 기타 나머지 부사들, 나머지 동사들은 제가 수업 시간 중에 계속 용법들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다음은 보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동사 중요해요. 보어 시험에서 많이 나오죠. 특히 5급 시험에서는 이 정도보어가 단골 메뉴입니다. 정도보어 부정 형식과 종류와 목적의 위치, 의문 형식 등 공부해야 될 내용이 좀 많습니다. 오늘 뭐 특강을 통해서 이걸 다 정리하기는 좀 시간이 부족하고요. 그러나 일부 문제로서 또 엿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제시어들 한 번씩 따라해 보시죠. 很厉害打的超市的打折商品. 네. 영어 발음을 잘하려면 버터를 많이 먹어야죠. 버터를. 중국 이 건설음 발음 잘하려면 짜장면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네, 짜장면, 짜장면. 농담이고요. 어쨌든 이 건설음 발음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선 제가 오늘 특강에 있어서 뭐 어법도 어법이고 어휘도 그렇고 그 기간별 학습법도 다 중요하긴 한데요. 언어를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회화, 의사소통이 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이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 잘하기 전까지 왜 우리 입이 닫혀지냐면 발음이 안 좋아서예요. 내 발음에 확신이 안 서니까 내 발음 안 좋은데 남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 중국어 발음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발음이 세기 때문에 이래서 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권설음 발음 잘하는 방법은요. 하루에 100번씩 그 단어를 계속 읽어주면 돼. 100번 하는데 시간 별로 안 걸려요. 쓰는 건 되게 많이 걸려요. 100번 써보세요. 많이 걸려요. 근데 말로 하는 건 1분 남짓? 네, 1분 남짓.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여러분. 打折, 打折, 打折. 일단 이 折라는 권설음 발음에 있어서 입 천장에 혀를 댔다가 살짝 떼면서 근데 이제 혀가 뻣뻣해가지고 입천장이 안 닿는 분들은요. 손을 깨끗이 씻은 뒤에 이 손가락으로 혀 밑을 대서 이렇게 좀 강제로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힘이 딱 들어가요. 打折, 打折. 그리고 한 가지 방법 더 알려드릴게요. 난 권설음 진짜 잘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제가 했던 방법을 그대로 배우세요. 1부터 10까지는 권설음이 딱 한 번 나옵니다. 10 이거. 그죠? 대신 10단위서부터 100단위까지는 계속 나옵니다. 맞아요? 11, 12, 13, 14 계속 나오죠? 21, 22, 23, 33, 34 계속 나오죠? 계속 10 권설음 발음이 되는데 10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으시면 발음이 제일 잘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知하고 吃하고 日는 시간 문제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숫자 10단위 이상을 걸어 다닐 때 그냥 숫자 세는 거야. 1부터 시작해. 100까지 했는데 까먹었어. 그럼 다시 1부터 시작해. 괜찮아요. 10단위 이상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은 발음 열심히 연습하시고. 자,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바로 더자에 있어요. 아까 제가 무슨 보어랑 무슨 보어 만들 때 요 더를 쓴다고 했었죠? 지혜? 하나 더. 그렇죠. 다른 분들도 다 대답을 하셨지만 우리 지혜가 대답 잘했고요. 네. 그래서 정도보어랑 가능보어인데 이게 바로 정도보어에서 시험에서 출제되는 경향이에요. 따저는 이합동사입니다. 동사성 단어 플러스 명사성 단어의 결합이죠. 그러면 따저 혼자 끝나지 않아요. 얘는 목적어가 이미 있으므로 기타 성분을 또 뒤에 동반할 수 없어요. 해서 반드시 이게 동사가 한 번 더 쓰여야 돼요. 그래서 打折打得很厉害. 뭐가요? 超市的商品. 그렇죠. 네, 그래서 주어는 商品이고요. 打折 할 때 打 수러, 折 목적어. 이거는 문장 성분이 조금 복잡함으로 제가 표시해 드립니다. 商品 주어, 打 수러, 折 목적어, 打 수러. 很厉害 정도보어. 앞에 超市는 관용어죠. 주어를 제한 수식합니다. HSK 시험 이렇게 어법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어휘에 대해서 이합동사, 그 다음 동사성 단어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면 굉장히 쉬워져요. 특히 쓰기 일부분. 자, 한번 읽어봅시다. 超市的商品打折打得很厉害. 그렇죠. 잘하셨고요. 자, 다음은 역시 6급용 문제 또 준비해봤습니다. 정도보호 관련된 문제인데요. A번과 B번 문제 없습니다. 자, 일단 A번과 B번은 제가 읽어드릴 거고요. 네. 在机场候客厅很多人都已经等了几个小时了. 맞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 안에서 人 주어, 等 수러, 그리고 几个小时 보어, 시량보어라고 합니다. 시량보어. 끝. 다음 B번. 这些做了老板的明星给员工的年终奖年年翻番. 자, 이翻番이란 단어는요. 배로 증가하다라는 뜻이에요. 배로 증가하다. 이러한 CEO 경험을 한, CEO가 된 스타들이 직원들에게 주는 연말 보너스는 해마다 증가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 앞에 부분이 굉장히 긴 관용어예요. 这些做了老板的明星给员工的 여기 给员工까지 관형어. 年终奖 주어, 年年翻番 수러. 年年은 부사어 성분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장이라서 제가 구분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A번, B번. 다음은 여러분 차례. 역시 20초의 시간 드릴 거고요. C번과 D번을 20초 동안 생각해 보세요. C번이 틀렸을지 D번이 틀렸을지. 준비. 好,现在开始.好,时间到. 네, 우리 G 한번 생각해 봤나요? C번과 D번 중에서 어떤 답이 틀린 것 같아요?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그렇죠. C번. 네, C번. 여러분 이거 아세요? 지러라는 단어. 이 지러를요. 우리 한국인들 발음 제가 회화도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아는데요. 대부분 질러라고 발음해요. 질러. 뭘 그렇게 질러요? 질러. 까오싱 질러. 네. 그렇게 발음하지 마세요. 지러. 지러. 지 발음을 좀 길게 하면 돼요. 알겠죠? 회화 강의를 우리 바이통션 지금 하고 계시니까 네. 강의하실 때도 다른 학생들 지도하실 때도 그거 좀 각별히 안내를 해주시고요. 질러예요. 질러가 아니에요. 네, 对这些天才学生来说,对什么什么来说,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누구누구에게 있어서 이런 말이죠. 이러한 천재 학생들에게 있어서 这些题简直是, 이 문제들은 복수 양사 C에 나왔죠. 题 주어예요. 简直是 부사어고요. 简单的 极了가 아니라 简单极了. 더가 필요 없죠. 이 极了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나중에 박수 치면서 공부하시는 걸 알려드릴 텐데 오늘도 한 번만 따라 하실게요. 시간상. 자, 다 함께 박수 준비. 그러면 야 하는 거예요. 박력 있게 박수 준비. 야. 자, 따라 하시는 거예요. 急了死了坏了透了的多的很多了的多的很多了的要命的要死的不行的不得了
the pushing, the 不得了. 그렇죠. 뭐 래퍼만 랩하나요? 우리도 이렇게 막 중국어로 랩할 수 있어요. 이거 빨리 하면 랩이야. 그죠? 한 번 더 하고 싶죠? 그런 욕구가 막 나야 되는데 네, 저만 하고 싶나 봐요, 여러분. 자제할게요. 자, 그래서 简单 뒤에다가 더자 쓰지 않고 지러 써야 되는데 조금 아까 들려드린 것처럼 지러 쓰러 화이나 터울러는 더가 필요 없어요. 네, 더가 필요 없는 건데 더를 붙였죠. 불필요한 성분. HSK 독해 일부분에서는 이와 같이 불필요한 성분, 군더더기 요소가 들어가서 틀린 문장 골라내기. 꼭 들어가야 되는데 없어진 거. 빠져선 안 되는 성분인데. 그다음 이합동사인데 뒤에 목적어 와 있고 이런 거. 네, 그런 게 아주 재미있게 곳곳에 숨어 있는데 못 찾아요. 대부분. 못 찾아요. 너무 꼭꼭 숨겨 있어서. 네, 이런 건 좀 판단하기 쉬워요. 그죠? 자, C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D번에서는요. 어려운 장소명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문장 맨 앞에 있을 때 가장 많이 긴장하거든요. 그럴 때 긴장할 필요 전혀 없는 게 인명이거나 지명일 가능성이 높다. 알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맨 앞에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대충 인명이나 지명이다. 그리고 무시하고 넘어가세요. 이렇게 맨 앞부분부터 틀려가지고 틀린 문장 찾기는 안 나와요. 중간에 섞여 있지. 알겠죠? 6급 문제 풀 때. 그래서 李台镇四所同等规模的乡村小学. 여기서 小学가 수식을 받는 단어, 주어죠. 그 다음에 뒤에 우이리와이, 하나도 예외가 없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 완전 한국어랑 똑같아. 그죠? 하나도 예외가 없다. 동사만 앞에 나왔을 뿐 뭐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랑 중국어가 가장 흡사한 언어다. 자, 뒤에 都遇到了这些问题. 遇到 수로 问题 목적어. 맞는 문장이에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올바른 문장으로 고쳐서 简单极了 해도 되고요. 简单 뒤에 더자를 살리고 싶어. 그러면 더很 해주면 돼요. 아까 急了, 死了, 坏了, 透了 뒤에 的多的很多了 따라 하셨었거든요. 的多的很, 이的很은 역시 정도보에서 자주 출제되는 파트기도 해요. 그래서 急了 뿐만 아니라 的很으로 고쳐도 된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게요. 对这些天才学生来说天才学生来说这些题简直是简单的很简直是简单的很. 非常好. 잘하셨어요. 자, 다음은 연동문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공부한 파트, 품사. 첫 번째 뭐였죠? 동사. 동사. 두 번째, 정도, 보어.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오고. 세 번째, 연동문이에요. 연동문. 근데 엄밀히 따지자면요, 여러분. 동사, 수러. 그죠? 그 다음에 정도, 보어는 보어죠. 그 연동문은 수러랑 보어 혹은 수러랑 목적어가 여러 개 있는 문장이 연동문이에요. 연동문의 정의 되게 쉬워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어는 하나, 수러는 2개 이상. 2개 이상이려면 동사여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동사가 중요한 거예요. 조금 몸이 나른해지기 시작하죠? 눈꺼풀이 좀 내려오고 체조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네, 체조. 자, 연동문. 연동문이란 주어가 하나, 수어가 2개 이상인 문장을 연동문이라고 한다고 했죠? 형식은 주어, 수어, 목적어, 수어, 목적어 이렇게 됩니다. 자, 종류와 특징은 수업 시간 중에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우리 5급용 문제, war서부터 한 번씩 따라해 보시죠. 다 함께 war, 弟弟, 网吧, 场, 游戏, 去. 네. 일단 가고 그 다음에 놀겠죠. 놀고 가는 게 아니겠죠. 그죠? 가서 노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일단 주어 먼저 찾아주세요. 주어. 弟弟. 그렇죠. 수러. 去. 어디를? 网吧. 그 다음. 또 수러. 玩. 또 游戏. 그렇죠. 그래서 弟弟去网吧玩游戏인데 장 요거 남았어요. 어디다 넣어야 될까요? 그렇죠. 앞에. 첫 번째 수러 앞에. 그래서 연동문에서는 수러가 2개 이상인데 첫 번째 수러 앞에다가 부사 집어넣으시면 돼요. 첫 번째 수러 앞에. 알겠죠? 그래서 주어 弟弟 수러 去 앞에다가 장. 자, 따라 하십니다. 弟弟常去网吧玩游戏
그렇죠. 잘하셨어요. 자, 다음은 또 난이도 높은 6급용 문제. 6급용 문제에서요. A번, B번. 오늘은 공교롭게도 답이 다 뒤쪽에 존재합니다. A번, B번 맞는 문장인데 주어, 수어, 목적어 다 같이 찾아볼게요. 주어는 다 같이 시작. 공란. 수어는요. 이럴 때 실도 있고 팡도 있고 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연동문이란 건요. 주어는 하나고 동사 수어가 여러 개인 문장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이럴 때 실은 너무 고민되면 그냥 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都是 이런 거 습관적으로 중간에 붙여주거든요. 네, 都是 그리고 실더 강조 구문이 아닌 이상은 실자는 그냥 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것 때문에 문장에서 틀렸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放了假就直接回故乡了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수어가 두 개가 있죠. 放 있고 回가 있고 그죠? 맞는 문장이에요. 첫 번째 수어, 두 번째 수어. 그 다음에 이 러랑 찌오 용법만 잠깐 보충해 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서. 연동문에서 수어가 두 개일 때 원래는 두 번째 수어 뒤에다 러를 붙여야 돼요. 원래는. 근데 뒤에 찌오, 부사 찌오, 부사 짜이, 부사 차이, 부사 하이 이렇게 네 개의 부사들의 경우는 러 뒤에 첫 번째 수어 뒤에 러를 붙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수어 앞에다가 就才在还가 온다는 거죠. 자, 한 번씩만 따라해 볼게요. 함께 就在才还在才还한 번만 더 就在才还才还그래서 6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기본적인 필수 어법들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맞는 문장이었어요. 다음 B번 公司离家有点远丽丽一般都坐公共汽车去公司 회사가 집에서 좀 멀어요. 이거 리에 대해서 우리 5급 준비하신 분들 좀 주의해 주세요. 리는 거리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거리 나타내는 거에 종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은 단독으로 못 써요. 종, 什么地方到什么地方从什么什么时候开始做什么事情 그래서 종 뒤에는 뭔가 기타 단어들이 같이 더불어 쓰여야 돼요. 짝꿍이 필요해. 리는 혼자서 쓸 수 있어요. 단독으로. 회사는 집으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거리를 나타낼 때 리 쓴다는 거 5급반 동시들 종종 중적하실 때 종 쓰는 경우 있어서 짚어드렸고요. 그 다음 리리 주어, 坐 수어, 公共汽车 목적어, 去 두 번째 수어, 公司 목적어. 이 去나 来 같은 경우는요. 我去我来그 뒤에 목적어 안 붙이면 중국인들이 기다려. 무슨 말이야? 가서 어디를 가는데 어디를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到什么地方去到什么地方来从什么地方去등 전치사를 사용해서 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가 만약에 어딜 간다는 걸 표현하고자 한다면 我去公司拿点东西我回家我回家去등 이렇게 뭔가 기타 단어가 같이 더불어서 쓰여야 됩니다. 장소에 관련된 표현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도 5급반, 6급반 동체분들 주의해 주세요. 제가 수업 중에 강조 많이 할 거예요. 자, 다음 C번과 D번 역시 여러분 차례 20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여러분 20초 동안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제 설명 들어보세요. 好，现在开始。好，时间到。제 인강 수강생 중에서 작년에 있었던 일화예요. 한 여학생이 저한테 문자 메시지로 현재 인강을 수강 중인 학생인데 4급 시험 전에 선생님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좀 그 키포인트를 짚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런 적극적인 분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했죠. 그 시기에 제가 특강에 있어서 그럼 내 특강을 들으러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왔어요. 특강 후에 얘기를 주고받는데 우리 박 선생님처럼 하루에 이 친구가 14시간씩 공부했어요. 14시간씩 인강, 친중국어 스텝 1, 2, 3 제 회화 강의부터 시작해서 HSK 북경대 실전 모의고사 2급, 3급, 4급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하루에 14시간씩 공부했으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이 할 때도 있었대요. 주말에는 뭐 17시간 할 때도 있었대요. 네, 그게 가능한가라는 표정을 지으시는데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50 며칠째 공부하는 중이었고 시험이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그랬어요. 작년 시점에서. 근데 총 계산해 보니까 54일 만에 중국어 포모포 시작해서 54일 만에 HSK 시험을 4급을 응시를 했고 240점으로 합격했어요. 그다음 그 다음 달에 그러니까 올패스로 제 강의를 신청을 해서 계속 듣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달에 5급을 아무 기대 안 하고 시험을 봤는데 200점으로 합격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봤는데 200또 40 몇 점대로 붙었고. 그러니까 그게 언어라는 게 또 그렇게 단기적으로 하면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될 건 없다. 인간의 능력은 무궁무진하다.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C번과 D번 가운데 C번이 맞을지 D번이 맞을지 우리 한번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为了能有更好的发展，小李打算美国学经济管理. 이 문장 안에서 문장 맨 앞에 놓여있는 为了서부터 发展까지는 부사어입니다. 부사어. 그 다음에 小李 주어. 打算은요. 打算은 이건 동사는 동사인데 뒤에 구 문장 목적어를 동반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뭐 이 언어를 전공하신 분들, 중국어 전공하신 분들 대부분이 打算을 수로로 봐요. 그 다음에 美国学经济管理 부분을 하나의 목적으로 봐요. 그러면 뭐뭐 할 작정이다 인데 여러분 작정이다 뒤에 바로 주어, 수로, 목적어거든요. 근데 미국이 경제 관리를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잘못됐어요? 네, 뭔가 빠져 있죠. 그죠? 뭐가 빠졌을까요? 그렇죠. 먼저 가야지 배우지. 네, 가야지 배우지 미국이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C번이 틀렸고요. D번은 간단하게만 짚어드릴게요. D번은 타 주어. 그 다음에 进屋后也不说话는 이거는 얼핏 봐서는 동사, 수로, 목적어 이런 것 같은데 뭐뭐 허 혹은 以前 이런 단어가 나오면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시간 부사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사어 성분에 속해요. 나 수로. 그 다음에 水 목적어. 喝 수로. 자, 표시를 좀 해볼까요? 이 문장도 조금 어려워요. 他进屋后也不说话 이걸 엄밀히 따졌을 때 이 예쁘까지 부사어, 说话 부분 이거 수로 플러스 목적어 성분이에요. 엄밀히 따지자면 이렇게 해서 술목으로 봐도 돼요. 아니면 부사어로 봐도 상관없어요. 연동문 형태예요. 나 수로, 水 목적어, 喝 수로. 네, 이렇게 됩니다. 수로가 여러 개죠. 연동문 형태. 자, 그럼 C번 잘못된 거 취 집어넣어서 고쳐진 문장을 보겠습니다. 네, 올바른 문장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为了能 시작 为了能有更好的发展小李打算去美国学经济管理 그렇죠. 문장 성분 구분해 봅니다. 为了서부터 发展까지 부사어 小李 수로 打算 수로 去美国学经济管理 목적어 이 목적어가요. 술목 해가지고 이렇게 동사랑 명사 결합된 형태를 우리는 동사구라고 불러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함께 동사구. 동사구 자체가 목적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동사구가 또 동사구를 결합해가지고 목적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재밌죠? 네, 이렇게 해서 문장이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문장 함께 접해봤고 다음은 방학 2달 동안 우리가 학습 전략을 어떻게 짜면 될지 과연 시험이 어려워졌다는데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 아무 단어나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내 실력이 향상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불필요한 단어 외우느라고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 제가 아까 사례로 들어드린 그 여고생 외우는 단어들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그 다음에 나와도 무시해도 될 그런 단어들이었고 핵심 어휘가 아니었다는 거. 근데 그걸 누가 아느냐? HSK 강의 경력이 많은 분만 알아요.
시험을 많이 봐봤고 교재를 연구했고 집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선택하실 때 제 강의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다른 여타 강의를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 그 강사의 강의 경력을 조금 보시고요. 또 강의력을 조금 보시고 나랑 호흡이 잘 맞는지도 좀 비교하신 다음에 내 스타일과 좀 맞는 강사랑 하셔야 돼요. 저는 좀 정적이에요. 전 조용해요. 좀 조용하고 좀 우아할 죄송해요. 불편하게 해드려서. 네. 우아하려고 노력해요. 농담이고요. 저는 조금 차분한 편이고 활발하게 강의하시는 분들 계셔요. 네, 활발하게. 그 다음에 원어민 선생님들도 목소리가 우렁찬 분이 계시고 또 조용조용하신 분이 계시고 다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최근에 생각한 바로는 좀 엄한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배울 때는 고생스러운데 배우고 나서 뿌듯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필요하다면 쪽지 시험 계속 봐서 좀 질타도 하고 예전엔 제가 등짝도 때렸었다고. 네, 근데 요새는 안 때려요. 네. 강의 평가서에 안 좋은 지적이 계속 나오길래 요새는 안 때리는데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관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선생님한테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쪽지 시험으로 실력 체크. 요거는 저희가 개강 3일째서부터 쪽지 시험을 계속 봐요. 6급의 경우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이틀에 한 번씩 보고 5급은 매일 봐요. 동사구, 암기 문장, 유의어, 비교 정리. 제가 강의를 인강을 촬영한 것 가운데 이제 가위강 선생님이라는 원어민 선생님께서 또 유의어 비교 정리하신 무료 강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홈페이지 내에서 혹은 휴대폰으로 문정아 앱 다운 받으시면 유의어 비교 정리는 매일 하실 수 있고요. 동사구랑 암기 문장 유의어 이거는 제 수업을 들으시는 5, 6급 수강생분들은 매일 프린트물로 받으실 수 있어요. 대신 5급은 이번 달에 공부하시게 될 교재가 한 권을 합격하기라는 교재인데 공부량이 너무 방대해서 동사구가 있는 날이 있고 암기 문장이 있는 날이 있어요. 제가 좀 구분했어요. 안 그러면 매일 많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적절히 좀 분배를 했습니다. 어법 포인트로 어법 강화 및 문장 구조 분석력 기르기. 조금 아까 수업 중에도 특강 중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전 영역 5타임을 다 들어가기 때문에 매일같이 어법 포인트를 짚어드릴 겁니다. 자, 다음 실력 따지기. 각 유형별 빈출도 순위로 공부를 하는데요. 이 유형 가운데서도 5급의 경우는 5급 독해 일부분에 대한 비중을 좀 강화해야 됩니다. 5급 독해 일부분. 그 다음 6급은 6급 독해 2부분하고 4부분에 대한 비중을 좀 강화하고요. 1, 3부분은 좀 시간이 필요해요. 공부에 대한 어떤 체계가 서 있을 때 그때 보이는 거거든요. 1, 3부분. 3부분을 쉽다는 분들도 계시고 어렵다는 분들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사실 독해 4부분을 잘하면 3부분은 식은 죽 먹기예요. 그 유형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 중에 안내를 해드릴게요. 묶어서 장기 기억할 수 있게 정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보어 같은 경우도 박수 치면서 몇 번만 따라하면서 나 스스로 좀 되뇌이는 연습을 하면 그럼 나 스스로 그냥 정리가 되는 거죠. 急了,死了,坏了,透了,它多得很多了,的要命,的要死,的不行,的不得了,的慌.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냥 저절로 외울 수 있게 장기 기억력으로 전환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속독, 속기, 속청 등 다양한 학습법 제시. 이거는 수업 시간 중에요. 제가 아까도 핵심어 공략법이라든지 주술목 속독법 이런 것들 전수해 드린다고 그랬죠. 제 전문 분야입니다. 네,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실전 감각 익히기에서요. 기출문제 풀이하고 장문 특별 배부 자료를 드리는데 이 6급에서는 특별 배부 자료가 시험 난이도보다 더 높아요. 학생들이 절절맵니다. 선생님 도무지 쓸 수가 없어요. 시험에서 어려운 것보다 평소 어렵게 공부해서 시험에서 잘 쓰는 게 낫겠죠? 그 전략이에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사람 인명도 외우기 힘들고 그 다음에 수식어들 굉장히 많이 나오게끔 그렇게 해서 어려운 난이도로 내공 쌓게 해드릴 거예요. 6급에서요. 네, 6급에서. 그 다음 교재에서는 좀 쉬운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섞여 있습니다. 자, 전국 모의고사 시행합니다. 7월 달에 전국 모의고사를 시행할 예정인데요. 시험은 대략 한 2주 전에 전국 모의고사를 꼭 보셔야 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거는 제가 개강날 알려드리고 누누이 강조할 건데 모의고사 본 분들이랑 안 본 분들이랑 천지 차이예요. 여기서 떨어져도 좋아. 왜냐면 실제 시험보다 어렵거든요. 떨어져 봐야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해요.
여기서 이겨내야지. 네, 그래서 전국 모의고사도 시행할 예정이고요. 다음 최종 파이널 총정리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오답 노트 정리 방법 제가 수강 한 달 이상 되신 분들한테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거 그리고 마무리 정리 요령도 전수해드릴 거고요. 슬럼프 참 자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슬럼프 극복 요령도 제 공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중간중간에 또 수강생 사례 들려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도 계속 제시해 드릴 겁니다. 네, 자 문정아 드림팀 수업 안내해 드릴게요. 접니다. 네. 쑥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동시들께서 실물이 더 어려 보인다. 네, 사진이 좀 통통하게 나왔다는데 솔직히 이때 제가 좀 더 젊고요. 더 날씬할 때입니다. 원래 화면으로 보면 이렇게 인강으로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제가 굉장히 덩치가 크고 얼굴도 많이 크긴 해요. 실제도 크지만 더 크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많이 실제로 보시고 놀라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 전략입니다. 네. 자, 저고요. 그 다음에 홍단老师, 이분은 북경 토박이세요. 굉장히 오래전에 찍은 사진을 항상 이걸로 내달라고 선생님 하시는데 근데 실물은 또 더 어려 보이시고요. 15년 차 강의 경력 네, 그리고 HSK 강의도 꽤 오래 하셨고 저랑 호흡을 맞추고 계시고 박학다식 하세요. 네, 현재 북경에 가 계세요. 네. 다음 유파 선생님 위보老师 네, 상해 출신이세요. 북경 사범대학 나오셨고요. 강의 경력 9년 차. 베테랑 강사세요. 강의 참 잘하시는데 아쉽게도 현재 육아휴직 중이세요. 네, 다음 시앙콘老师 한권 선생님 네, 강의 경력 5년 차고요. 하얼빈에서 본토박이 하얼빈 분이세요. 네, 이분은 출산휴가세요. 네, 그래서 죄송해요. 저 문정아 HSK 드림팀은 오시면 바로 임신하시거나 뭐 출산하시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돌아가면서 선생님들께 좀 쉬시는 기간을 드리고 있어요. 네, 한국 선생님 지금은 쉬고 계세요. 자, 우리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老师, 네. 이번 달부터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추실 선생님이십니다. 우선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自我介绍一下。同学们，你们好，我是这7、8月份跟同学们一起学习 HSK 5级和6级的中国老师，我叫樊静，认识大家很高兴。 네,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를. 네. 现在气温很高，但我相信同学们学习汉语的热情更高，因为我刚刚还听说有同学一天学习14、15个小时哈，我真的是非常的佩服。那么只要功夫深，铁棒磨成针，只要你认真学习，我相信 HSK 5级一定能拿下，HSK 6级一定没问题，加油！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선생님 박력 있게 말씀해 주셨죠? 강의할 땐 더 박력 있어요.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징老师였습니다. 네, 그럼 수업 시간에 뵙기로 하고 인사. 네, 박수로 인사하고요. 싱커라. 선생님 굉장히 동안이세요. 동안이신데 실제로 나이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안 알려드릴 거예요. 네. 여러분 궁금하시면 네, 선생님과 친해지세요. 자, 이렇게 해서 5, 6급 전담 강사시고요. 중산대학교 중산다시에 나오셨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교육학 석사 출신이세요. 학생들에게 주로 학교에서 가르치셨어요. 중국에서도 학생들 가르치시고 한국에서도 네, 학생들 가르치시고 자, 다음은 방학 특강반에 대한 시간표를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9시 반부터 11시까지 네, 그리고 무료 연장 강의,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현장 강의에서는 제가 90분으로 강의를 끝내지 않습니다. 무료 연장 강의인데 강의 내용이 그냥 수업 내용과 동일해요. 쭉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뭐 하냐면 쪽지 시험도 보고요. 1:1 확인 학습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숙제 검사도 하고요. 또 원어민 선생님과 암기 문장 점검 이런 것도 해요. 그리고 수업 내용이 좀 연장된다고 그랬죠? 장문도 여러분 이 90분 안에 45분 동안 뭐 듣기 독해 같은 거 하고 45분 동안 장문하면
이 수정받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40분 동안 뭐 교정도 받고 어떤 문장이 틀렸는지 질의응답도 받고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5급 합격 보장반입니다. 문정아, 저와 반진老师 한중 합동 강의로 전타임 강의가 운영됩니다. 1시 반부터 3시까지 90분 플러스 40분 무료 연장 해서 3시 40분에 끝나는 6급 합격 보장반은 아마 늘 10분에서 20분 더 연장 강의가 될 겁니다. 더 추가적으로. 6급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지만 더 연장하게 될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핵심 어법 및 기출문제풀이 진행하게 됩니다. 교재는 5급은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이긴 한데 지금 개정 중고판으로 7월 중순에 나올 예정이라서 당분간은 프린트로 드릴 거예요. 책 구입 안 하셔도 돼요. 혹시 구입하셨으면 환불하세요. 그 책이 아니에요. 더 새롭게 기출문제가 보강된 교재 5급 한 권으로 합격하기 교재예요. 시사 출판사 7월 중순에 나와요. 그 다음에 6급은 문정아 6급 실전 모의고사라는 시사 출판사에서 나온 교재 하얀색의 연두색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교재로 공부하게 됩니다. 추가 자료는 배부해 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TSC 완벽 대비반 4시 10분부터 5시까지 50분 동안 매주 화목요일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화목요일에는 수업 나가고요. 월, 수, 금에는 추가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화목요일에만 공부한다고 회화가 실력이 늘진 않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 언어 감각이 더 늘까. 그리고 방학 특강반 시간이 혹시 잘 맞아서 내가 6급이랑 이렇게 듣거나 아니면 5급이랑 TSC랑 듣겠다. 이 중간에는 뭐 자습실에서 자습하시고 이렇게 오셔서 들으시면 아마 알찬 강의가 될 거예요. TSC는 제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네, 이거는 전원 합격을 목표로 해가지고 준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목표랑 제가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얼마 기간 동안에 얼만큼 목표 달성하자 이런 계획을 세울 거예요. TSC는 시중에 나와 있는 TSC 한 권이면 끝 이라는 교재예요. 한 권이면 끝. 네, 그 교재는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파트별로 완벽 대비해 드릴 거고 기출문제를 통한 공략을 제시해 드리고 다양한 모범 답안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원어민 선생님과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 1:1 확인 코칭도 계속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HSK 강사지만 발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는 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발음이 자신이 없으면 말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강의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다 발음이 좋지만은 않아요. 그거는 그분들 내공 차이예요. 내공을 얼만큼 쌓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는 전공자는 아니었으나 후에 전공했지만 전공자는 아니었으나 어떻게 하면 중국어 발음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 노하우 알려드릴 게 많아요. 비전공자로서 공부하는 방법, 또 전공자지만 어떤 식으로 또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제 수업을 수강하시는 분들께 올패스 제공해 드린다고 그랬죠? 어법, 어휘, 한자, 전문가 특강, 신규 강좌 등 다양한 강좌들이 있습니다. HSK 위주로 강의가 있을 것 같지만 엄밀히 따져보면요. 다 더하면 정말 대단한 강의 수가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강의를 많이 찍을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근데 매일 찍다 보니 그렇게 쌓이네요. 5년째. 문정아 HSK의 모든 강의 4,617강좌를 무제한 수강할 수 있는 과정으로 한 달간 무료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I'm Live라는 건 이건 뭐냐면 원격, 그러니까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지금도 촬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촬영하는 내용을 오후에 집에 가셔서 귀가하셔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휴대폰으로도 태블릿 PC로도 볼 수 있어요. 당일에. 대단하죠? 네. 저도 대단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시스템이 개발될 줄 몰랐는데 저희 김 이사님 덕분입니다. 네. 네, 다 개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문정아 강의를 PC나 스마트폰, 태블릿 PC로 당일 공부한 걸 이렇게 당일날 보실 수 있어요. 6급은 촬영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보여드릴 거예요. 열어드리고 그거 외에 더 원하시는 게 있으면 또 아까 말씀드렸던 올패스로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이어서 문정아 수업이 특별한 이유 1:1 스파르타식. 제가 좀 엄한 편이라고 그랬죠?
또 급수별, 영역별 전문화된 강의 알려드릴 거고요. 또 신 HSK 최신 기출문제 포함해서 콘텐츠 최다 보유. 네, 무색하지 않게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정아만의 특화된 한중 합동 강의. 네, 다른 강좌들은 한중 합동 강의가 아니에요. 사실 교차 강의지. 한 명씩만 강의하는 건 그건 합동 강의가 아니에요. 저를 그냥 모방한 강의에 불과해요. 아시겠죠? 같이 동시에 함께 서 있는 게 이게 한중 합동 강의죠. 그 다음에 매달 업그레이드된 최상의 교육 시스템 제공해 드릴 거고요. 동영상 강좌를 통해서 무한 반복 학습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제가 HSK 강의를 했고 또 20년 동안 중국 공부한 그 강의 노하우 집약된 체계적인 학습법을 제시해 드릴 거고요. 주간, 월간, 개근, 최우수, 우수상을 시상하게 됩니다. 방학 달에는 수강생들이 많아도 다 드리고요. 평달에도 다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우수 학생에 선정될 수 있도록 계속 동기부여 해드릴 겁니다. 자, 谢谢大家. 课堂上见. 오늘 특강을 토대로 네, 약간의 그 학습의 방향을 제시를 해드렸고요. 사실 짧은 시간입니다. 1시간 반이면 제가 매일 수업하는 그 시간에 비하면 턱없이 짧은 시간이라서 다 알려드릴 수는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대략 HSK가 뭐다,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문쌤 수업은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구나, 원어민 선생님은 어떻게 생겼구나,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혹시 이 자리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시면 잠시 후에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수업 시간에 알찬 강의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특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好，大家辛苦了。 수고하셨습니다.